안녕하세요 여러분, 환경화학을 가르치고 있는 우쌤입니다. 이번 영상은 제1과목 수질오염 개론 중 네 번째 챕터인 수질오염 및 오염물질 배출원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은 40페이지 펴주시면 됩니다. 자, 책을 보도록 할게요. 수질오염원의 종류는 점오염원 및 비점오염원으로 나눌 수 있는데, 점오염원은 말 그대로 특정 지점, 일정한 지점으로부터 수질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원이 있는 것을 점오염원이라고 합니다. 특히 공장이나 가정하수 같은 곳을 말하기도 하죠. 이 점오염원은 일간 계절 간의 배출량 변화가 일정하고 배출 지점이 명확해서 처리 효율이 참 높습니다. 하지만 요즘에 문제되고 있는 것은 바로 비점오염인데요. 비점오염원은 불특정하게 수질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원이기 때문에 이것을 처리하기가 매우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비점오염원이 더 문제가 많다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고, 두 번째 이제 분뇨가 있습니다. 분뇨는 분뇨 처리의 목표가 있는데, 분뇨 처리의 목표는 안정화, 무해화, 감량화가 있고, 이때의 특성들을 암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예전에는 많이 출제됐었는데 요즘에는 출제 비율이 낮긴 하지만 암기는 꼭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리를 한 번 더 해드릴게요. 자, 분뇨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화장실에서 많이 놓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고액 분리가 어렵고 고형물 함유량이 높습니다. 또한 요의 휘발성 고형물의 80에서 90%는 질소화합물이며 분의 경우는 12에서 20%이다 정도 체크. 세 번째, 분과 요의 고형물질의 비는 약 7대1, 즉 분이 고형물이 7이라면 요는 1 정도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구성비는 1대8에서 10 정도. 평균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우리는 그 분보다는 요의 배출 횟수가 더 많죠. 양도 더 많기 때문에 요가 한 10배 정도 많구나 정도만 암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타 특성들은 한 번씩 읽어봐 주시면 되고, 요즘에 좀 출제됐던 것들은 이 분뇨 퇴비화의 조건, 원래는 폐기물에서만 출제가 좀 되었던 건데 요즘에는 원래 수질과 폐기물, 대기는 다 관련이 있어서 수질 쪽에서도 이 폐기물에 관련된 문제가 나오긴 합니다. 따라서 이 퇴비화 조건도 반드시 암기를 같이 해주셔야 돼요. 여기는 암기할 것 꼭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으로 또 넘어가도록 할게요. 42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2페이지에 있는 수질오염 배출원과 그 영향, 이건 출제 비중이 아주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암기를 해주셔야 되는데, 이 배출원에 대한 것은 많이 출제가 안 되고 있긴 하지만 가끔 출제가 되기 때문에 배출원 쪽은 한번 그냥 읽어보세요. 배출원은 한번 읽어보기, 그냥 이런 것들이 있구나 정도만 읽어주시면 되고, 여기서 중요한 것들은 이제 각각 물질별 영향을 반드시 암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 영향 부분은 정말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많이 출제되는 비중 순으로 해서 암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동그라미 칠게요. 수은의 수, 미나마타의 미, 그 다음에 카드뮴의 카, 그 다음에 이따이. 먼저 여기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는 어떻게 외우냐, 수미 따서 그냥 수미라고 외웁니다. 수미 그냥 흔한 이름이죠. 그 다음에 카이도 있습니다. 카이, 수미, 카이 이렇게 그냥 외웁니다. 단순하지만 잘 외워져요. 그 다음 계속 밑으로 가서 비소는 어떤 거를 보냐면, 비소의 앞에 비 동그라미, 그 다음에 피부염 동그라미, 그 다음 PCB의 P 동그라미, 그 다음 카네미우증 카 동그라미. 자, 여기는 어떻게 외우냐면 우리랑 친숙한 것, 여러분들이 이제 화장실 갈 때 꼭 필요한 거, 가기 전에 필요한 거 꼭 이거 먹고 가야 돼요. 비피더스를 꼭 먹고 갑니다. 장을 활발하게 해주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들이 많이 알고 있는 피카츄죠. 피카츄 이렇게 외웁니다. 피카츄 이렇게 암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 유가크롬은 건너뛰고, 그 다음 불소의 불 동그라미, 범랑 반점 밑줄 이렇게 해서 어떻게 외우냐면, 예전에는 좀 죄송스러운 말씀이긴 한데 중국집 같은데 불법으로 운영하는 데가 많았어요. 더럽게. 그래서 불법 반점 이렇게 옵니다. 불법 반점, 중화 반점 이렇게 얘기 많이 하죠. 자, 이렇게 암기를 하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망간은 어떻게 오냐, 망간은 망의 동그라미, 파의 동그라미를 칩니다. 자, 보통 우리가 마트에 갔을 때 양파를 볼 거예요.
양파를 세는 단위는 한 망씩 셉니다. 한 망. 그래서 양파는 한 망씩 센다 해서 망가는 파키슨씨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자, 위에서 동그라미 친 것들은 반드시 외워야 되고 다른 영양들도 가끔 출제가 되기 때문에 이 표 자체를 반드시 암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아셨죠? 자, 그럼 밑에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카드뮴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으로 거리가 먼 것은 나와 있습니다. 자, 카드뮴은 아까 이따이 병이었습니다. 이따 카이였죠. 카이. 그리고 헌터 루셀 장애는 수은에 의해서 미치는 것입니다. 예, 기타 등등은 한번 봐주시면 됩니다. 기타 등등 이런 게 있구나 정도만 알고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수질오염 지표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이 수질오염 지표는 출제가 아주 잘 되는 챕터 중 하나로 정말 출제가 잘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봐주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보도록 할게요. 페이지는 43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알아둬야 될 것은 첫 번째 BOD입니다. BOD. BOD가 무엇이냐면 영어로 해석하면 바이오케미컬 옥시전 디맨드인데 영어로 해석할 필요 없고 그냥 한글로 말하면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입니다.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으로 생물학적으로 산소가 요구되는 것이기 때문에 미생물에 의해서 분해가 되는 것입니다. 호기성 미생물이 20도씨에서 5일간 유기물을 산화시켜 정화되는데 소비되는 산소의 양을 ppm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때 ppm은 미리그램 퍼 리터로 표현해도 된다고 했어요. 수질에서는. 자, 이때 BOD에서는 곡선 모양이 중요한데 곡선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곡선 이렇게. 자, X축은 기간으로 보고 기간 시간으로 보고 Y축을 농도로 볼게요. 농도 BOD 농도로 봤을 때 BOD 곡선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또 위에 하나의 곡선이 더 생성이 됩니다. 자, 이때쯤의 기간이 약간 며칠이냐면 5일이죠. 5일입니다. 5일이고 이때의 농도를 BOD5라고 합니다. BOD5. 그리고 이때 지금 거의 끝자락이죠. 거의 이제 농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시기를 최종 BOD라고 해서 BODU라고 표시를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질문사항이 생길 수 있는데 이때 왜 한 가지의 곡선이 왜 더 나오나요? 이렇게 질문을 할 수가 있는데 이때는 질산화에 의해서 질소성 BOD가 형성이 됩니다. 따라서 질소가 많이 존재하여서 질산화가 발생하게 되면 BOD가 높게 측정이 되는 것이죠. 밑에 있는 곡선은 탄소성 BOD라고 합니다. 탄소성 BOD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BOD를 측정하는 값은 BOD5 값을 측정합니다. 왜냐하면 이 질소성 BOD는 보통 일반적으로 7일 이후에 형성이 되기 때문에 그 질소성 BOD가 생기기 전인 BOD5를 측정하게 되는 것이죠. 아셨죠? 자,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BOD에서는 이것은 꼭 알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BOD를 구하는 계산식입니다. 계산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계산식은 BOD 잔류식입니다. 잔류식 BOD 잔류식 BOD T는 최종 BODU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K1의 T를 곱한 것입니다. 자, 이것은 BOD가 얼만큼 잔류하고 있는지 나타내는 식으로 이때 10은 왜 사용하냐면 이때 10은 상용 로그 상용 대수라고 나와 있을 때는 10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자연 대수라고 나올 경우 자연상수 2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해요. 그리고 또한 이때 K1은 어떤 것이냐면 탈산소 개수입니다. 탈산소 개수를 사용한다는 거. 그리고 이때 BODU는 최종 BOD입니다. 최종 BOD. 이때 BODT는 일정 T 시간 동안 진행되었을 때 BOD의 농도를 나타냅니다. 자, 이제 반대로 한 개만 더 하자면 잔류식 그 다음에 남아있는 건 소모식입니다.
수질 환경 기사에서 대부분은 소모식으로 출제가 됩니다. 80에서 90%는 소모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웬만하면 헷갈린다고 하면 이 소모식을 사용하시면 돼요. 하지만 잔류식과 소모식은 기출문제를 풀다 보면 구분해낼 수가 있고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싶으면 카페에다 질문 남겨주시면 제가 더 도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BOD 소모식은 BOD T로 놨을 때 이것은 BOD U 곱하기 이때는 1-10의 -K1 T라고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때 BODU는 최종 BOD, K1은 탈산소 개수고 이때 T는 흘러간 시간입니다. 또한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연대수라고 나와 있으면 자연상수 2를 사용하시면 되고 만약에 자연상수란 말이 없을 때는 상용대수인 10을 사용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이 계산식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체크를 하고 넘어가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COD, 두 번째 중요한 COD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이거 지울게요. 이렇게 지우고 두 번째 COD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COD는 Chemical Oxygen Demand로 이것도 그냥 한글로 하게 되면 화학적 산소 요구량입니다. 산소 요구량. 이건 생물학적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것을 사용하냐면 산화제를 이용해서 산소 요구량을 구해내는 것인데 이때 COD 산화제를 사용하는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앞에서 기초부터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과망간산 칼륨 KMnO4 그 다음에 다이크롬산 칼륨 K2Cr2O7 이 산화제는 반드시 암기를 해주셔야 되는데 복습 겸 한 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KMnO4는 산화수가 가수가 5가고 다이크롬산 칼륨은 6가입니다. 계속 암기를 해주셔야 돼요. 제가 중간중간 나올 때마다 이렇게 적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산화제로 이용해서 유기물을 분해해서 소모된 산소의 양을 ppm으로 나타내는 것인데 이때 COD는 어떤 걸 알고 가시면 되냐면 한번 원을 그려볼게요. 원을 그려서 여기는 물결 표시를 해주고 위에는 점선으로 나눠주겠습니다. COD의 종류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 이걸 물로 생각해요. 물. 이 물결을 물로 봤을 때 물 밑에를 물에 녹는 용해성인 S라고 놓겠습니다. S. 용해되는 S. 그 다음 여기는 용해되지 않는 I로 놓겠습니다. 또한 점선의 좌측은 생물학적으로 분해 가능한 BD. 그 다음 우측은 생물학적으로 분해 가능하지 않은 NBD라고 놓겠습니다. 따라서 토탈 COD는 어떻게 표현을 할 수 있냐면 용해되는 SCOD와 용해되지 않는 ICOD로 나타낼 수 있으며 반대로 생물학적으로 분해 가능한 COD와 생물학적으로 분해 가능하지 않은 NBD, COD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BD-COD는 우리가 어디서 많이 봤어요. 생물학적으로 분해 가능한 COD이기 때문에 이때 BD-COD는 BOD-U와 같습니다. 왜냐하면 BOD는 바이오케미컬 옥시전 디맨드이기 때문에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이죠. 그래서 BD-COD와 같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BODU 더하기 NBD COD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아까 BODU를 또 바꿔볼 수 있는데 아까 BOD-T식 잔존식이나 소모식을 보게 되면 BOD 5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게 되면 BOD U 곱하기 10의 -K1 곱하기 5라고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이때 BOD는 하루하루 단위로 측정하기 때문에 데이를 많이 사용하면 되는 데이를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따라서 이 BODU는 BOD5에 K배를 한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이것도 어떻게 수정이 가능하냐면 K 곱하기 BOD5 플러스 NBD COD로 표현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BOD로만 측정해도 될 것 같은데 왜 COD를 같이 측정하는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잠깐만 설명을 해드리자면 BOD는 생물학적으로 처리 가능한 것만 요구가 가능하지만 COD는 생물학적 포함, 그 다음에 생물학적으로 분해 불가능한 녀석도
분해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 두 가지를 이용해서 물질을 분석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자, 참고적으로 BOD가 COD보다 큰 값이 나왔을 때, 원래 일반적으로는 COD가 BOD보다 훨씬 큰 값이 나와야 되는데, BOD 실험 중에 5일 이내에 질산화가 발생하거나 COD 시험 방해 물질이 생기게 되면 BOD가 COD보다 큰 값을 갖게 되고, 그 다음에 BOD가 COD보다 훨씬 작은 값을 가질 때는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유기물, 호기성 미생물이 많이 활발하게 못 움직였다 판단할 수 있어서, 이때 독성 물질이 있거나 생물학적 분해 불가 유기물질이 많을 때는 COD가 워낙 큰 값이 나오게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세 번째 DO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DO 지우겠습니다. 세 번째 DO입니다. DO는 한글로 용존산소라고 볼 수 있어요. 용존산소. BOD, COD는 소모되는 산소 양이지만 용존산소는 존재하고 있는 산소의 양을 DO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DO도 마찬가지로 DO 곡선이 존재하게 되는데, DO 곡선을 가볍게 표현을 하게 되면 DO의 곡선은 이런 밥숟가락 모양, 국자 모양으로 형성이 됩니다. 자, 유기물질, 이때 유기물질이 투입이 되면 호기성 미생물들이 마구 분해를 하면서 산소를 소모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국자 밑에까지 소모를 하게 되는데, 이때를 DO 임계점이라고 합니다. 임계점이라고 하고, 이런 모양을 나타내고 있다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용존산소 곡선은 뒤에서 한 번 더 다룰 거기 때문에 임계점이 있고 용존산소란 무엇인지 정도만 알고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DO도 마찬가지로 계산식이 정말 중요합니다. 계산식. DO 부족량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DO 부정량 공식은 정말 중요합니다. DT는 K1분의 K2 마이너스 K1 곱하기 L0 그 다음에 10의 마이너스 K1T 빼기 10의 마이너스 K2T 가로 닫고 플러스 D0 10의 마이너스 K2T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DO 부족량은 말 그대로 기존에 존재했던 DO 양에서 부족량이 얼만큼인지 판단하는 지표입니다. 계산식입니다. 따라서 이때 K1은 탈산소 개수입니다. 탈산소 개수. 이때 K2는 제폭기 개수. 이때 L0는 앞에서 배웠던 것 같이 BODU, 최종 BOD 값을 주어지게 되고, 이때 D0는 초기의 DO 부족량입니다. 양을 나타냅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있는 10이 있는 것들은 상용대수라고 적혀있을 때는 10을 사용하시면 되고, 만약에 자연대수를 이용한다 하면은 자연상수 2를 대입해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때 뒤에서 한 번 더 배우긴 하겠지만, 이때 같이 쓰이는 식들이 있는데, 이때 같이 쓰이는 식들은 어떤 것들이 있냐면 혼합공식, 이건 앞에서 배웠죠. 혼합공식 중요하고, 또 방금 전에 배운 BOD 소모식을 이용해서 같이 계산하는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따라서 DO 부족량 공식은 혼합공식과 BOD 소모식을 같이 정리해 주시는 게 좋아요. 자, 혼합공식 복습해 보겠습니다. Q, max, Cmax죠. Cmax 혼합공식이니까 농도에 대해서 Cmax는 Q1 플러스 Q2, 분자에는 C1 곱하기 Q1 플러스 C2 곱하기 Q2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BOD 소모식은 BODT는 최종 BOD 곱하기 1 마이너스 10의 마이너스 K1T를 사용한다는 점. 자, 이때도 마찬가지로 이 K1도 탈산소 개수이기 때문에 제폭기 개수를 넣으시면 안됩니다. 자, 이렇게 DO까지 배워보았는데, 뒤에 한번 문제를 같이 풀면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뒤로 넘어가서
자, 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BOD의 정의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호기성 미생물이 호기성 상태에서 20도씨에서 5일간 유기물 산화시켜서 정화하는 데 소비되는 산소의 양을 ppm으로 나타낸 것이고, BOD 곡선도 중요하기 때문에 같이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쭉쭉 내려가서 여기 잔류식 소모식 있죠? 여기도 별표 3개 꼭 해주시고 넘어가겠습니다. 다 한 거기 때문에. 자, 그럼 계산을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하천의 5일 BOD, 즉 BOD5가 300mg/L이고 최종 BOD가 500mg/L였습니다. 이 하천의 탈산소 계수는 얼마인가 나와 있네요. 자, 소모식을 사용하는 것인데 BODT는 BODU 곱하기 1-10의 -K1T라고 나타낼 수 있고, 이때 K1에 대해서 정리하는 방법을 한번 같이 해볼게요. 계산기를 이용해서 바로 풀어도 좋지만 계산기 사용이 미숙하신 분들은 이 로그를 이용해서 푸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자, K1에 대해서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BODU를 먼저 나눠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BODU분의 BODT로 나타내며 1-10의 -K1T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이때 로그를 씌우기 위해서는 10을 하나만 냅두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 -10을 좌측으로 BODU분의 BODT를 우항으로 넘겨줍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변할 수 있냐면 10의 -K1T는 1-BODU분의 BODT가 되는 게 맞죠? 그쵸? 매년 빼주는 거기 때문에. 자, 이때 양변에 로그를 씌워줍니다. 왜냐하면 이 지수를 내리기 위해서는 로그를 씌워줘야 돼요. 따라서 -K1T는 로그 1-BODU분의 BODT가 됩니다. 자,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것은 K1이기 때문에 -T를 양변으로 나눠주게 되면 -T분의 로그 BODU분의 BODT가 나오게 돼서 각각의 인자들을 대입하게 되면 0.08 대입 -1승이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이 로그를 치환하는 부분을 많이 헷갈려 하시기 때문에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듣고 싶고 아니면 풀이 과정을 보고 싶은 분들은 카페에 질문을 꼭 남겨주세요. 되셨나요? 자, COD 보겠습니다. COD도 제가 말씀드린 거 다 그대로입니다. 앞에서 필기해드린 거를 같이 책에 정리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럼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아래와 같은 폐수의 생물학적으로 분해 불가능한 불용성 COD, 즉 생물학적으로 분해 불가능한 것은 NBD죠. 그거에 대한 COD니까 NBD COD를 구해라,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같이 구해보면 COD는 ICOD 더하기 SCOD로 구할 수 있고, 또한 NBD COD 더하기 BD COD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주어진 것들을 이용해서 구해보면 ICOD는 COD-SCOD로 635mg/L라고 나타낼 수 있고, 또한 지금 분해가 불가능한 또는 불용성이기 때문에 BOD-I, NBD-I COD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이 불용성도 포함을 시켜줘야 돼요. 자, 그 다음에 BDI COD는 BODU 빼기 SBODU인데 이때 BODU는 뭐였어요? BODU는 1.5배를 한 거죠. 그리고 SCOD가 다 존재하기 때문에 계산을 하면 262.5mg/L가 나오게 되고, 따라서 NBDI COD는 ICOD에서 BDI COD를 뺀 것이기 때문에 계산을 하게 되면 372.5mg/L가 나오게 됩니다. 이거는 좀 복잡해 보여도 몇 번 풀다 보면 금방 적응이 되니까 한 번씩 꼭 풀어보고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BOD 곡선 있죠? 이것도 한번 그냥 읽어보세요. 읽어보기 그리고 임계점이 존재한다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내려가서 부종량 공식도 정말 중요합니다. 여기도 별표 3개. 그리고 임계 시간이랑 임계 부종량은 부종량에 비해서는 출제가 잘 되지 않지만 간혹가다 출제되기 때문에 별표 1개씩만 친 다음에 가볍게 암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하지만 부종량이 더 많이 출제가 돼요. 이걸 위주로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 강의를 진행하도록 할게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